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브로드밴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의 주요 성과와 후반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반기 주요 성과로는 부평 캠프마켓 반환과 청라시티타워 착공 등 해묵은 난제 해결을 꼽았는데요. 후반기 3대 핵심 사업으로 인천 이음과 교통망 확충,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꼽았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박남춘 인천시장. 집중호우로 임기 첫날을 시작한 이후 불구수돗물 사태와 코로나19까지 적잖은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도 해묵은 난제 해결을 꼽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반환과 중구 동구 연결도로 민관 합의, 그리고 월미 바다열차 개통과 영종 신도 연도교까지 굵직한 10개 현안이 해법을 찾은 겁니다. 기본구상 용역 후 13년 만에 청라시티타워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시운전 이후 10여 년간 멈춰서서 흉물이라 철거하자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던 우리 월미 바다열차를 다시 복구해서 지난해 10월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난제가 산적한 후반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3대 핵심 사업으로 인천 이음과 교통망 확충,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2만 명인 인천 이음 가입자를 200만 명까지 늘린다는 포부입니다. 인천 시민 3명 중 2명이 가입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전국 지역 사랑 상품권의 65%인 2조 5천억 원을 발행한 전국 최대의 지역 화폐로 성장했습니다. 광고료와 수수료가 없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영업자를 돕는 착한 공공 플랫폼으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그리고 서울 5호선과 인천 1, 2호선 검단 연장을 통해 서북부권 철도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GTXB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제2경인선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인천에서 수도권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인천발 KTX와 제2공항철도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트램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로 난항을 겪던 제3연육교는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종 청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제3연립교는 인천시가 책임지고 추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도 핵심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매립지인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반드시 종결돼야 한다는 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친환경 소각시설을 도입 설치해서 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내항 18부두 개방과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문화복지 분야에선 영종국제병원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도 후반기 추진 계획에 나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로 전학년 무상급식과 교육격차 해소를 꼽았습니다. 도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 교육감은 전학년 무상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했으며 광역시 최초로 전체 유초중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신도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개 학교의 신설 승인 221개의 교실을 증축했습니다. 원도심 지역 교육균형 발전 대상교 109개교 지정, 행복배움학교 90교로 확대, 7개 자치단체와 교육혁신지구 운영, 학생안전체험관 신설,
용역 근로자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전환도 이뤄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시민교육 확대와 교육 시스템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학교 60교를 행복배움학교와 융합하여 인천 미래학교의 비전을 새로이 정립하고 다국어 교육, 온라인 학생 국제교류로 미래교육의 문을 열겠습니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21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450억 원을 투입해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고 교직원용 노후 PC 14,000대를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사양으로 교체합니다. 인천의 3대 전략산업인 바이오, 뷰티, 항공 분야의 진로 직업 교육 강화, 차별 없는 배움을 위한 초중고 기본학습 보장금 지원, 학교 자율감사제도 전면 도입, 2022년까지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 전환 완료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정의로우며 저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교육의 품 안에 하나에도 소외되지 않게 소중히 품겠습니다. 도교육감은 미래, 안심, 자치, 연대, 신뢰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남동구도 지난 2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반기에만 전국 최초란 타이틀로 15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후반기 구정 운영 방향으로 첨단 산업과 국가 어학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의 전문 기술을 살려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게 6달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여기에 창단 후 첫 출전한 K4리그에서 개막 4연승을 달린 남동구민 축구단까지. 지난 2년간 남동구는 전국 최초 사업을 쏟아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이동 진료와 소통 전담부서 신설 등 15개 사업이 남동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동구의 목표는 인천 1등의 도시를 뛰어넘어 수도권 제1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수한 관광 지원을 통해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후반기 구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원도심 도시 재생과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촌동 소규모 재생 사업과 간석삼동 돌산 마루구역 더불어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세대종합형 복합시설과 제2 남동도인 복지관 복합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축제와 송년회 밤 행사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소래포구 조형 전망대와 청년 미디어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래 먹거리 육성도 강조했습니다. 남동 스마트밸리를 2024년까지 조성하고 소래포구 국가어항도 2025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구정운영 방향을 남동 미래비전 내내 담아 보았습니다. 보실 수 있듯이 남동구 곳곳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지방들,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방들, 남동구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도는 첫날 제시한 남동구 민선 7기의 성과와 미래 비전.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주민과 공유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의회와 각 기초의회도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의장에 신은호 의원이, 부의장에는 강원모 의원과 백종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신은호 의원,
신 의원은 36표 가운데 30표를 얻어 앞으로 2년 동안 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4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에 신 의원을 내정했고 신 의원은 이변 없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의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사업과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 활동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부의장도 새로 선출됐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36표 중 29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백종빈 의원은 26표를 얻어 제2부의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제1부의장이랑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의회 위상 강화와 발전을 이끄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현행사항도 잘 챙겨가지고 우리 의회가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도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어서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성원 신뢰받는 8대 인천시의원 3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34명. 후반기 상임위원장 6자리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내정된 상태로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구의회도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임혜숙 의원이, 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 정재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의장을 맡은 임혜숙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화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 먼저 의장 선거엔 이변이 없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혜숙 의원이 17명 의원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에 올랐습니다. 임 의원은 후반기 의정 운영 방향으로 화합과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남동구 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받게 된 부분이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남동구 의회가 화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은 야당 몫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재호 의원과 민창기 의원이 맞붙었는데 투표에서 정재호 의원이 한 표 차로 부의장에 올랐습니다. 의원 상호 간의 의견이 존중되는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중심의 의견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의회, 국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8대 남동구에는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여성 의장을 배출했습니다. 또 전반기에는 부의장도 이유경 의원이 맡아 의장단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상임위원장 선거에선 총무위원장의 김윤숙 의원이, 사회도시위원장의 오용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보신 것처럼 시의회와 기초의회들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한창인데요. 일부 기초의회에선 의장단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전반기 의장이 또 선출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충규 의원. 그런데 송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또 선출됐습니다. 서구의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는데 송 의원이 9표를 득표해 의장에 선출된 겁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했는데 송 의원과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깨고 야합했다는 주장입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구성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도 작성했습니다.
의회는 신의와 신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장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 55만 서구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 요구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지껏 그 관례대로 진행해 왔었던 다수당에 추천된 후보가 의장으로 되는 이 관례가 일부 의원들과 야합을 통해서 철저히 깨진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은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 잘못된 의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당의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의장단 선출을 두고 신동근 국회의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내 의원총회 결과에 맞지 않는 행위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지역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죠. 특히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후폭풍이 거센데요. 서구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투기 과열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검암동 일대 주택가, 다세대 주택가 다가구 주택이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매매가는 2억 원 미만. 하지만 최근 서구 지역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아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이런 것만 30개월이에요. 네? 이렇게 나온 것만 이게 매매예요. 거래 한 개도 안 돼.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서구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와 루원시티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서구 전체를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투기 과열지구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서민들을 위해 그 뒤에 가서 그 은행권을 70% 단축했다는 것을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검단 주민들도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검단은 분양가 대비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심지어 분양가를 회복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서구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국토부 차관도 만나고 국토부 기조실장도 만나서 별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협의를 하고 또 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투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해서 국토부로 올리면 국토부의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부동산 대책.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면서 인천시도 국토교통부에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의 주택 전셋값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대책 이후 매물은 더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본격적인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2월 2만 6천여 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지난달에는 9,400여 건으로 뚝 떨어져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월별 전월세 거래량이 13,000건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13년 11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반면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19,000여 건으로 전달보다 껑충 뛰었습니다. 5월과 6월 연속으로 매매량이 전월세 거래량을 앞지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전세 거래량 감소로 전세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평균 전셋값은 최근 11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5월 기준으로 2억 5,9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 지역인 하남의 경우 지난주 전세가 변동률이 0.84%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분당에서도 전세가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 흐름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출 규제와 함께 갭 투자를 차단하고 청약 자격도 강화된 상황 속에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더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 사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고요. 청약 자격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 자격을 좀 유지하는 게 이제 확실히 이제 유리해졌기 때문에 이게 좀 전세값 상승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계속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노리는 대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뉴스 박희붕입니다. 인천시가 이달 중에 국토교통부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적 일부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같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서구와 남동구 등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2월에서 5월 중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 0.46%보다 낮고 최근 분양한 중구 2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도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인 5대1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중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단 연장선은 총 연장 6.825km로 계양역에서 서구 불로동까지 3개 정거장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7,9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로 15개 노선에 대해 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3년까지 6,654억 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시설 41건 중 15개 노선 21km에 대해 도로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검단 지역은 국지도 98호선과 검단 양촌 나들목에서 봉수대로, 드림로에서 원당대로 조성이 반영됐습니다. 영종 지역은 중산동에서 운복동 영종순환도로와 공항서로에서 남북로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또 청라에서 북한과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 길도 이번 도로망 확충 계획에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18개 노선 41km에 대해 2025년까지 1조 4,322억 원을 투자해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지 사용 기한이 또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서구청장과 서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매립지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국회의원과 신동근 국회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구 주민들은 29년 동안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매립지 종료를 확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미혼적 배우를 일관하는 것은 제3매립장 잔여부지 또는
제4 매립장으로 연장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의심을 계속 낳고 있으며 경제에도 늘 그렇게 해왔듯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향후 수십 년간 또다시 서구민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고 엄중히 촉구합니다. 특히 매립지 종료를 위해선 선진화된 폐기물 처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활용률은 절반이 되지 않고 대부분 소강 매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제는 쓰레기를 자기네가 버린 쓰레기를 자기네 동네에서 치울 수 있는 선진화된 쓰레기 정책이 함께 수립하는데 우리 서구가 선진적으로 먼저 모델이 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25년 종료 물건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예정 시기는 2025년 8월. 하지만 이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는데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송도 주민들이 인천과 안산을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해당 노선을 지하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도가 철회하라! 해상도가 철회하라! 수도권 제2순환선 건설을 위한 주민 설명회. 송도 주민들은 국토부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하화도 있고 외곽 멀리 빼는 것도 있고 지상도 있고 대안이 5개나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 최악으로 가는 일환으로 했는지, 람산의 습지를 전부 전면 파괴시키는 일환으로 했는지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탁상 행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과 안산 연결 구간 건립 사업이 송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 바깥을 더 큰 원으로 잇는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해상 고가도로가 송도의 바다를 막는 형태로 계획됐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발전소, 쓰레기, LNG 이런 것만 주고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부산에다 갖다 지으세요 그렇게. 부산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겁니까? 인근 아파트 입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소리를 학교와 아파트에서는 24시간 365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왱왱거리는 소리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상황은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서 명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오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제대로 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또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니까. 국토부의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고가도로를 지하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송도 주민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경제청과 지역대학이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활용한 취업 연계와 국책사업 수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도 투모로우시티의 조성되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 민관 협업을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가 열린 공간에서 네트워킹하는 창업 공간으로 179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통한 스타트업 발굴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대학이 손을 잡았습니다. 인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 중인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을 청운대가 교육부와 함께하고 있는 국가 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과 연계하기로 한 겁니다. 청운대 학생들은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되어서 앞으로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지원받아서 스타트업 파크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운대는 7억 원 이내 예산을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에서 일할 학생을 공학, 경영, 인문사회, 디자인, 문화예술 분야 등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운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과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서로 협업하면서 창업하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협약 내용은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 등 대학 수주 국책사업 연계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지원과 취업연계 등의 상호협력, 스타트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글로벌 특화 클러스터 활성화 등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관광산업에 접목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인천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인천시는 개항장 거리를 AR과 VR 기술을 활용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883년 우리나라 근대 개항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있는 중구청 일대. 역사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개항장 일대 관광산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21개 지자체가 참여해 강원도 속초, 경기도 수원, 인천 중구 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인천관광공사, 중구청 등 공공기관 3개, AR과 VR 기업 등 민간기업 5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후보지 3곳은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7월과 8월 2달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현장 시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역사 유적을 활용한 AR, VR 체험, 식당의 예약과 결제, 챗봇이나 짐 배송 같은 편의 서비스, 또 관광지간 또는 관광지 내부의 교통수단 호출 등의 서비스를 심사위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체험해 보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비 등 88억 원이 투입돼 개항장이 ICT 기반의 스마트 관광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13년째 답보 상태인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2022년 공사에 착공하고 2024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로봇랜드가 조성되면 2030년까지 400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고용 인원은 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어린이집 28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낮추는 인천형 어린이집은 올해 28곳이 새로 선정돼 모두 155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형 어린이집을 250곳까지 확충하고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들어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 지역 대형 교회로 손꼽히는 중앙침례교회입니다. 신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2주일 동안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수원 92번 확진자에 이어 가족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께 예배를 본 교인 등 790여 명에 대한 역학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교회 모임을 통한 감염이 9명으로 늘었고
안양과 서울 관악 지역 교회도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교회나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 확산이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모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수칙 준수가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취약한 소모임을 통해 코로나19의 전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어 도민 여러분께 모임 자제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도는 확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7%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27.3%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냈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내에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일 0시 기준 236명이고 병상 가동률은 4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뉴스 박일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안산은 유치원 내 식중독까지 확산하면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국한 외국인에 의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차 감염되는 등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안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견됐습니다. 안산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번호 30번, 31번, 32번, 33번입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의 안산 거주자들로 지난 22일과 24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귀국 후 자가 격리 중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안산시 고잔동에 사는 31살 카자흐스탄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안산의 코로나19 33번 확진자인 카자흐스탄 여성 B씨와 접촉한 뒤 감염됐습니다. B씨가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동료 A씨를 만난 것으로 최근 입국한 외국인에 의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감염된 사례입니다.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안산시 원곡동과 그 인근 지역이어서 또 다른 외국인의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도 점점 늘어 이날 현재 유증상자가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184명 가운데 111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의 가족 3명도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6개월 된 아기는 이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과 물놀이를 함께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원화 167명과 교직원 및 조리 종사자 28명이 근무 중인 안산의 또 다른 유치원에서도 원화 8명과 교사 1명이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뉴스 심재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요. 무더위로 신체 노출도 많다 보니 불법 촬영도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경찰이 주요 관광지에 불법 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샤워장과 숙박업소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대학생 등이 함께 벌인 순찰대 활동 모습입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8월 말까지 불법 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380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만큼 경찰은 순찰대 활동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조례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조례를 제정해 놓습니다. 한편 경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안리 등